그 다음에 막판 55입니다. 이게 왜 또 어렵냐. 제가 지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그 알짜 책 쓸 때는 그 토픽 하나하나 썼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 한 번은 보셨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나온 토픽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리는 겁니다. 거기 VMI라고 또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단독 문제로. 이거 뭐야? 벤더, 매니지드. 아, 이게 인벤토리거든요. 인벤토리가 이게 재고야, 재고. 매니지드는 관리죠. 벤더가 공급자 재고 관리입니다. 제목이 봐. 공급자 재고 관리. 벤더. 간단해 이거. C 편의점 한번 보자. 편의점한테 물건 대주는 애들이 벤더들이죠. 본사죠, 본사. 여기 벤더죠. 벤더가 공급하잖아요. 근데 편의점에서 물건 팔렸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 뒤에 큰 차가 와서 갑자기 물건만 내려주는 거죠. 누가 관리해줘요? 본사가 다 관리해줘요. 컴퓨터로 확인해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VMI. 벤더가 인벤토리, 재고를 관리한다. 이게 공급자 재고 관리야. 쉽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뭐야? 바로 VMI 시스템이야. 벤더, 매니지드, 인벤토리. 인벤토리가 재고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공급 사슬 관리를 좀 볼게요.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어요. 공급의 상류는요, 처음에 생산입니다. 제조, 생산. 만들었으면 유통을 거쳐서 하류인 소비자한테 가요. 근데 하류에서 소비자의 수요가 왜곡이 됐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였지? 하니 버터칩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맛있어요 하니까 많이 팔리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막 사달라고 하니까 유통에서 어때? 유통에서 이게 되게 많이 팔릴 것 같다. 처음에는 이제 한 100개 정도가 이제 소비자한테 수요가 들어와서 제조업체한테 얘기하죠. 야, 지금 밖에서 허니버터칩 난리 났어. 100개라고 얘기 안 합니다. 500개 팔릴 것 같아. 이렇게 합니다. 왜? 미리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그 수요 왜곡 때문에 제조에서는 100개가 필요한 거를 500개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팔리겠죠. 어느 순간에 이제 맛을 다 봤으니까 안 사 먹죠. 그래서 수요가 왜곡이 상류로 갈수록 수요가 왜곡이 돼, 뻥튀기 돼. 이거 뭐야? 불휩 이펙트, 채찍 효과 들었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4번 문제 한번 어디 있는데 1번하고 1번, 3번 멘트가 아주 이 문제는 아주 잘했습니다. 3번 저기 몇 번이야? 1번 가보죠. 특화된 제품들에 사용되는 공통 부품의 수요 변동성은 특화된 각 제품의 개별 수요 변동성보다 작게 되는 리스크 풀링 특성을 반영하고 재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SCM은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 몇 가지 이해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CM 주요 기법인데 특화된 제품들에 사용되는 공통 부품의 수요 변동성. 이게 주어져. 슬래시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특정 제품입니다.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공통 부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품은 다 같이 쓰겠죠. 따라해봐. 나사는 같이 쓰죠. 웬만하면 다 모든 기계들 나사가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기계라고 했을 때 공통으로 쓰는 부품의 수요가 변동성. 수요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변동성은 특화된 각 제품의 개별 수요 변동성보다 작게 되는 리스크 풀링 특성을 반영해서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벤더 입장에서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 벤더잖아요. 공급업체죠. 쭉 갑니다. 이 벤더 입장에서 A라는 업체에서 나 물건 좀 줘. B라는 업체에서 수요를 또 하죠. C라는 업체에서도 물건을 하는데 이게 부품이야. 공통 부품이야. 두루두루 쓰는 부품이야. 그랬을 때
이 벤더가 A가 한 100개 달라고 하고 얘는 이제 50개씩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얘한테 한 뭐라 주잖아요. 그 이 물건이 여기에 쌓이죠. 이 사람이 다 소화도 못하면서 한꺼번에 많이 주문했죠. 맞아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몇 개 필요해요? 200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중간에 왕도매를 하나 두는 거예요. 왕도매. 그러면 벤더가 개별 수요를 직접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애들은 일부러 물건이 많이 공통 부품이기 때문에 뭐 다 두루 쓰이는 거니까 일부러 많이 확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벤더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이 나오는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왕도매를 둬가지고 얘네가 얘네 수요를 다 파악해가지고 얘한테 그걸 전가시켜요. 그래서 너가 200개 소화해? 200개에서 이렇게 가더라도 얘는 그냥 200개만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한테. 이렇게 하는 게 꽤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도매 있고 또 뭐 왕도매 있고 도매가 있나요? 혹시? 뭐라 그래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바로 개별 수요한테 수요를 이렇게 주면 얘가 왜곡이 많이 일다 보니까 SCM 관리할 때 여기에 중간에 하나 더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리스크를 모았다. 풀장처럼 모았다. 리스크 풀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거기 중요한 말 있어요. 수요 변동성은 수요 왜곡이거든요. 특화된 각 제품의 개별 수요 변동성보다 그러니까 개별 수요 변동성보다 풀로 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그냥 모아서 몇 개를 얘가 주문을 해버리면 나는 얘한테 200개만 주면 되는 거지 그 개별 수요에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 풀링은요 그 수요 변동성을 줄여줘요. 개별 수요한테 주면은 리스크가 많은데 얘한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수요를 모아가지고 얘가 이제 얘한테 주문할 거냐?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리스크 풀링이에요.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들어요. 나 얘한테 200개 맞춰준 거 되니까. 그 다음에 2번 VMI는 공급자 재고 관리는 수요자 측면에서 공급자가 이게 주어져. 공급자가 재고를 추적 관찰하고 납품 일정의 주문을 결정해서 주문 시간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맞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재고를 다 줘요. 그러니까 C 본사가 갖다 주는 거죠. 3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생산 프로세스에서 제품별로 특화된 부품의 재고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차별화 시점을 최종 단계로 이전시키는 공정 재설계 방안을 지연 차별화라 한다. 주어가 뭐냐면 재고량을 줄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고량을 줄이는 건 좋은 거죠. 제품의 차별화 시점은 최종 단계로 이전시키는 공정 재설계 방안을 지연 차별화라 한다. 밑줄 잡을게요. 지연 차별화. 따라해봐. 지연 차별화. 지연 차별화. 다시 한번. 지연 차별화가 뭘까요? 일단 선생님들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아니면 휴가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국내에 별로 없대요. 그 영화는 언제 개봉하면 좋으냐면 설날 때 개봉하면 좋대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거예요. 만약에 지금 팔면은 재고량이 많이 쌓여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물건을 구매할 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겨울에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겠죠. 여름이 다가올 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올해 여름이 더울 건지 생각을 해서 늦춰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할 때 확 만들어주면 되죠. 그때 풀면 되죠. 그때 아니면 유통을 시키면 되죠. 이렇게 지연 차별화예요. 그러니까 지연도 중요한 거야. 무조건 만들었다고 푸시하면 안 돼.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 SCM 중요한 거. 지연 차별화. 야, 맞네 SCM. 그 다음 네 번째 가죠. 정보 공유는 기업 내 생산 프로세스의 부서와 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므로 정보의 지연 시간 없이 재고 관리와 수요 대비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 문제 대박이에요. 기업 내 정보 공유는요. ERP입니다. ERP. 기업 내가 키워드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하는 게 뭐라고? ERP입니다. 정보 공유라는 말은요. 이 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지금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벤더하고 유통하고 이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최종 판매체 요게 정보 공유고 SCM에서는요. 얘네끼리 정보 공유고 기업 내부에서 야 우리 회사에 재고 얼마나 있어? 우리가 앞으로 가용 자금 얼마? 이런 모든 어떤 리소시스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 하는 거는 뭐야?
ERP라고 합니다. ERP. 뭐라고? 기업 내부에서 하는 건 ERP고 여기처럼 SC에 가서 얘네끼리 정보 공유한다고 하는 문제를 지금 살짝 뭘 집어넣었다고? ERP를 집어넣었어.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이죠. 플래닝. 보시면 처음에 MRP를 만든 게 오리키거든요. 이건 자재 소요 계획이죠. 자재. 그러니까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 자재 소요, 얼마나 필요하나 계획을 세우고 이런 MRP에서 확정된 게 MRP2예요. MRP2.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머티리얼이야. 머티리얼. 근데 이거는 매뉴팩처리야. 생산에 필요한 리소시스라는 뜻이야. 여기는. 생산에 필요한 매뉴팩처, 생산에 필요한 리소시스.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게 자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재만 있는 게 아니지.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플래닝의 약자거든요. MRP2가. 그럼 생산에 필요한 자원들이 뭐 있어? 매뉴팩처링 리소시스. 아까 부품도 있지만 또 뭐 있어? 이걸 수송을 해야 되고 수송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검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검사 인력도 있고 되게 많잖아. 자재만 소요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야 자재도 중요하지만 매뉴팩처링 생산할 때 자재 말고도 다른 리소시스가 있잖아. 그런 것까지 이제 통제하는 거야. 계획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그러지 말고 엔터프라이즈 회사 전체에 있는 내부 기업 내부에 있는 리소시스 자원들 인력 뭐 자금 우리 회사에 남아있는 뭐 재고 부품 이런 것들을 리소시스를 전부 다 플래닝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MRP가 MRP2로 갔다 ERP로 가는데 ERP의 가장 키워드는 뭐야? 기업 내 정보 공유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정보 공유는 ERP고 지금 이 문제는 SCM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벤더들하고 유통 이거의 정보 공유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기업 내부를 집어넣어서 헷갈리게 묻는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글자를 너무 교묘하게 해놨어요. 정보 공유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기업 내부가 아니고 SCM은 얘네끼리 정보 공유한다는 얘기야. 이 문제의 키워드는. 이해가시죠? SCM에서 한 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급 사설 관리를 묻고 있잖아. 그러니까 공급 사설 관리 묻고 있으면서 갑자기 ERP를 확 집어넣은 거죠. 5번에 보죠. 경제주 주문량 모형에서 안전재고는 0이다. 이게 맞아요? EOQ 얘기를 한 거죠? 써볼게. 경제주 주문량이 영어로 뭐야? EOQ. 공식 우리 외웠지? 경제적, 이코노믹 오더 퀀티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주문, 이 공식 있잖아. 주문량 공식. 경제적 주문량. 무슨 말이야? 공급 사슬에서 만약에 벤더들한테 물건을 받을 때도 주문을 할 때 많이 주문하면 쓸데없는 낭비가 생기죠. 그래서 주문할 때 경제적으로 하라 이 말은요 안전재고 0으로 두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멘트야. 아까 안전재고 0 두는 게 누가였어요? GIT죠. 근데 EOQ 모형도요 안전재고 안 둡니다. 경제적 주문량은요 주문 비용과 주문을 했을 때 많이 주문하면 또 뭐가 생겨요? 재고 유지 비용이 생기죠. 창고에 쌓아둬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홀딩 코스트분의 EDS 이거 외우시죠. Q 몇 개냐 물어보면 루트 H 홀딩 코스트 재고 유지 비용 곱하기 2 곱하기 주문 수량 디맨드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이죠. 조금 처음 보는 애들 나왔을 겁니다. 마지막이네 이제. 마지막이네요. 리드 타임의 정의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 시점부터 우리 집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야. 쿠팡에 주문했는데 며칠 걸려? 당일 배송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리드 타임이 하루지. 그 다음에 폭설로 인해서 한 3일 걸립니다. 그 리드 타임이 3일이지. 그러면 리드 타임이 가장 긴 게 누구냐 물었어요. 누굴까요? 재고 생산일까요? 주문 생산일까요? 재고 생산은 재고를 쌓아뒀다가 나중에 푸시하는 방식이죠. 재고 생산에다가 한번 영어로 써볼까요? 재고 생산의 동의어가 뭐죠? 계획 생산이죠? 선생님들 재고 쌓아두겠다 그 말이잖아. 생산해가지고 물건 창고에다 적재해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바로 배송해 주는 거라는 얘기죠. 응? 재고 생산 옆에다가
생산해서 재고 쌓아두겠다. 그냥 푸시하겠다는 거야. 다른 말은 뭐야? 계획, 생산. 다른 말로 make 해서 make to stock, STOCK 조정하겠다 그 말이고. 그럼 주문 생산은 주문 들어오면 만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만히 놀고 있다 주문 들어오면 그때 만드는 거죠. 시간 많이 걸리겠네 리드타임. 리드타임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주문시부터 인도시까지 시점인데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누가 길까요? 리드타임이. 이거 두 개. 아이고야 그래요? 주문 조립 생산은 조립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제품 만들어 두는 거죠. 우리가 모듈러 방식이라고 해서 부품을 만들어 놨다가 조립하면은 그때 조립해줘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주문은 아예 고객이 처음 보는 걸 주문하는 거야. 저는 가로 세로 높이 규격품 싫어하니까 나는 뭐 아주 높게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규격품 싫어하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말대로 주문해 줘야 되니까 리타임이 길죠. 근데 재고 조립 생산은 이 조립 반제품이 있는 거죠. 반제품. 아니면 부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만 하면 돼? 주문 들어오면 조립해 주면 되니까 시간이 그나마 좀 적어지겠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영어로 assembly는 assembly, A-S-S-E-M-B-L-Y, assembly라고 해서 이게 조립이라는 뜻입니다.